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있죠. 자, 공무방해라고 하면 이제 공무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무가 방해되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능과 관련해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보호법익은 뭐냐?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이제 범죄가 여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다? 공무집행 방해죄. 그 다음 뭐다? 미개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여기가 좀 중요하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죄가 있다?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죠. 자,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뭐다?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누가 공무집행을 하느냐? 뭐 전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객체하고 이제 행위를 들어가 보면 되죠. 자, 객체는 뭐예요? 공무원인데 조문상 뭐라고 돼 있어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위는 뭐 하는 거다? 자,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는 당연히 뭐다?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공무집행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무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는 걸 처벌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되겠죠. 일단 공무원 뭡니까? 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직무에 종사하는데 단순 노무자는 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직무를 집행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직무 집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직무 집행,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직무 집행을 정말 협소하게 해가지고 현재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폭행 협박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 외 것은 절대 안 되느냐? 라는 건데 조금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직무 집행 중뿐만 아니라 중도 되죠. 그 다음에 그와 밀접한 행위. 자, 여기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밀접하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현재 직무 집행하면 현장에 나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뭐다? 포함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와 밀접한 행위까지 일단 인정을 해서 조금 넓혀줍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자고 있는 공무원은 직무집행 중이 아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적 범위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현재 직무 수행 중인 직무 있죠. 현재 수행 중인 직무.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무원은 현재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적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즉 대기 자체도 직무 집행이 된다. 그리고 뭐가 돼요? 밀접한 행위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약간 추상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판례를 가보시면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있죠? 첫 번째, 야간 당직 근무 중.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집행 중.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주차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했다. 그러면 떼어낸 직후니까 아직 직무 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자, 근데 다음 페이지 조금 이제 아주 옛날 판례이긴 한데요. 시청 소속 수도검 침원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m 떨어진 공터에서 폭행을 당했대요. 그러면 자, 그런 뭐 인식 자체가 없었다. 그냥 때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폭행죄가 될지는 몰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집행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으로 실제 이제 우리가 공무집행이 중요한 거는 직무를 집행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국민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 따라야 돼요. 근데 따라야 되는데 항상 전제가 깔려있죠. 바로 뭐가 된다?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직무를 집행한다고 할 때 요거는 뭐죠? 적법한 직무 집행이어야 됩니다.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성립하는 거죠. 오히려 위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으면 직무 집행이 아니죠. 오히려 불법이 되니까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뭐다? 적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 집행의 적법성 해가지고 네 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 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을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뭐다? 적법해야 된다. 따라서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뭐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적법성의 의미, 뭐 적법한 형식적, 형법적 있는데 중요한 건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 적법하려면, 적법한 직무가 되려면 당연히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무 권한을 따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추상적 직무 권한과 구체적 직무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먼저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무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데 만약에 직무 권한을 행사할 때 절차나 방식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에 절차나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뭐가 됩니까? 위법이 돼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정당방위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적법한 직무고요. 그래서 직무 권한을 따졌고 두 번째는 적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다? 직무 집행 시를 적법인지 여부는 자,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 당시, 뭐든지 다 행위 당시예요. 행위 당시.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할 때, 있죠? 적법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사후 사정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되겠고, 추상적인 이제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직무 권한은 이제 그 상황이 처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의 절차 방식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있죠? 여기를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 있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행위 당시. 그렇죠? 그래서 직무집행 시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고 그래서 이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진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소송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나온 것들을 쭉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신경 쓸 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되는 거.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수해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을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린 행위가 과연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진 건데 불러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다? 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뚜껑 열려갖고 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협박을 한 거죠? 폭행을 한 거죠?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거죠. 적법이니까. 그래서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법하다. 그런 취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뭐다? 위법이라고 본 사례에서 1번 판례를 보세요. 1번이 뭐냐?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들이죠. 외국 불법체류 단속을 하는데 불법체류 단속을 위해서 자,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당연히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받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절차가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래서 오히려 폭행당했는데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자, 출입국 관리 공무원 등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1등이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공장장인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갑 등을 상대로 단속 업무를 개시하자, 자, 이렇게 폭행, 뭐 칼로 찔렀다 이거죠. 그럼 특수무증의 방해죄가 되느냐 했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위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 뭐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판례들 또 어마어마하게 있죠. 자, 뭐죠? 집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집회 시위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 장소로 150km. 그러면 너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5시간 30분이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죠. 그 다음에 150km도 근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직권이 없다. 그러니까 막으면 위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에 가지고 있죠. 자, 적법성 이런 걸 따지는데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뭐 쪽에서 잘못된 법적 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엔 법률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적법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자, 5인 법률의 착오가 된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행위로 들어가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거죠. 자, 둘 다 뭐다? 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겁니다. 광의의.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쭉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폭행 협박이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는 돼야 된다. 공무집행이 뭐가 돼야 된다? 방해될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내용들을 쭉 보시고 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협박은 누구를 해서 해야 됩니까? 공무원을 향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라고 한 거에서 바로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겠죠. 3번, 4번이 비교적 최신 판례고 시험에 좀 나오는 건데 3번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폭행 협박을 공무원한테 폭행 협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 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대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사람을 향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공무집행 중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미리 뿌려놨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폭행 협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는 무슨 범위냐?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 안 해요. 처벌 안 하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하면 바로 기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들어가 보면 일단 주관적으로 기수식이 됐고 그 다음에 고의를 들어가 보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죄는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되어 있지만 조문의 내용에는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의는 어떤 거예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합병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 자, 뭐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는 이미 총론에서 봤죠. 총론에서 봤는데 보호법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가 보호법익이다 보니까 공무의 숫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 판례는요 죄수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 공무원의 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기수식이 쭉 읽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 없다 됐고, 그다음 밑에 죄수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하면 이 판례만 나와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자, 그러면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했는데 이걸 사회통념상 몇 개의 행위로 보냐면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 자, 경찰관 몇 명? 2명이죠. 2명을 때린 거예요. 그럼 뭐다?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공모의 숫자로 따지면 포괄일죄가 될 건데 판례는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뭘 가지고 따진다?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리죠. 자,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직무사직강요죄 있죠?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